안녕하세요. 경매사령관 박영준입니다. 아니, 또 세상에 이런 일이. 제가 이거 저희 의뢰자분이 계셨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개를 안 했거든, 이 물건을요. 그런데, 어느 분이 이 감정가가 4억 5,800이거든요. 근데 46억 8천을 썼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차순위는 4억 7천을 썼고.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던지, 아니,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물건은 이제 농지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.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234평이거든요. 234평 토지가 그다음에 농지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, 토지만 매각입니다.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겠죠.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. 이제 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를 가지고 다투어야 되겠죠.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그 의뢰인이 조사해본 바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.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. 그리고 여기에 이 두 동에 12가구가 있습니다. 12가구가. 그래서 방향을 이 토지가 이제 234평이잖아요. 그래서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. 첫 번째는 요걸 갖다가 이제 임대를 주는 방법. 낙찰 받고요. 낙찰 받고 임대를 주는 방법이었고,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매각을 하는 방법. 토지하고 같이 일괄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, 여기에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유치권도 있어요. 유치권도 있는데,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정가 4억 5,800짜리를 46억에 받았을까?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 적정 가격을, 만약에 우리가 이걸 6억 한 5천 정도에 낙찰을 받고, 저희도 6억 5천 정도 쓰려고 했거든요. 낙찰 받고 매각을 했을 때, 임대를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전세가 보통 한 5천 정도는 받겠죠. 5천이면 12가구니까 6억. 그러면 우리가 그 입찰한 가격은 본전 일단 빼겠죠.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는 보통 한 가구당 저희들이 이제 한 1억 정도 잡았어요. 근데 이제 뭐 날린다 생각하고 8천 정도 잡았을 때도 거의 뭐 한 10억이 되거든요. 그럼 6억 5천 써도 저희들한테는 뭐 한 3억 이상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.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일을 접근했던 건데,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입찰 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. 솔직히 4억 6,800을 썼어야 되는데 46억 8천을 쓴 것 같아요. 그렇죠.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혹시 뭐 제가 이제 하순가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.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밑에 이제 권리상은 문제 없습니다. 권리상은 문제 없고 임차인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. 그다음에 건물은 이제 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대유 등기를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없겠죠, 당연히요. 사용 승인 준공검사는 안 맞고 그냥 바로 이 건물을 가지고 그 등기를 해버린 거니까요. 등기소에서. 그죠? 촉탁으로 인한 등기. 자,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, 여기까지는. 보면 여기 이제 유치권 하나 펴볼게요. 유치권 인정지 성립해지 있으니까 유치권 얼마 주장하고 있더라고. 근데 여러분, 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둘이 빵 부딪혔을 때, 그죠? 누가 이길 수 있나? 법정지상권 제가 이긴다고 했죠. 왜 이긴다고 했습니까? 유치권이라는 건 뭐죠? 유치권 법조문을 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무엇을 하여간 뭐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맞나? 법조문이? 하여간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렇게 유치권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그 물건이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하겠죠.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해요? 그리고 무효인 법정지상권인데, 그죠? 무효인 법정지상권에 유치권을 주장한다?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. 판례도 나와 있어요.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 부딪혔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.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, 사실 이 유치권 사실 저는 걱정 안 했어요. 근데 잠 볼게요.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공을 하나 더 붙였던지 정말 이분은 엄청난 선수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잠 보겠습니다. 위성으로도 한번 같이 겹쳐서 볼게요. 겹쳐서 보는데, 자, 위성으로 이 물건이거든, 이 물건. 요 물건이에요, 요 물건. 그리고 여기도 지적도상에서 요 물건이거든요, 이렇게요. 요렇게 물건. 여기에 건물이 있고,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. 두 동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에 건물이 있고, 여기에 건물이 있는 거.
자, 그러면 이게 이제 합이 12가구거든요. 12가구인데, 자, 이분이 왜 46억, 아니야, 아까 얼마였어? 하여간 왜 1000%에 가까운 금액을 썼을까?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. 그러면 이 토지를 먹으려고 그랬을까? 이게 이제 도로거든요. 이분이 낸 게 도로거든요. 이제 도로니까 이 필지에 하나, 그다음에 또 이 필지에 하나, 이렇게 두 필지에 나눠서 건물을 지었어요. 그래서 때문에 요 도로는 이 필지를 위한 도로죠. 여기는요. 이 필지를 이 도로는 이 필지를 위한 도로, 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한 도로인데, 그럼 이 도로는 여기 이 지목이 이제 전인데 요건 맹지잖아요. 이걸 먹으려고 그랬나?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두 동을 다 매각한다 했을 때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은 한 뭐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사이인데, 여기다 또 건축물 짓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거 맹지를 탈출해서 여기 도를 이렇게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, 야, 이게 뭐 46억, 47억이 나올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하수인가?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개발해서 또 이렇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46억이라는 돈 안 나올 것 같아요. 죽었다 깨어나도. 물론 이분이 뭐 한 10년, 20년 맨 미래를 보고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뭔가 이분은 제가 보지 못하는 뭐 큰 빅픽처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제 상식으로는요.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6억대나 아니면 이제 4억 얼마 7천 썼던 분 있죠. 그분이 아마 정석으로 낙찰을 받았던 건데 47억을 썼다. 이 토지를 두 개 합쳐봐서 내가 봤을 때는 500평 좀 넘거든요. 아, 뭐 1000만 원씩. 아니, 모르겠어요. 제가 이분의 깊은 뜻을 모르겠으니까 저는 모르겠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해봤어요. 좀 제 강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잖아요. 이게 도로. 그러니까 이 필지를 위해서 여기 어차피 도로하고 접했으니까 건축허가를 냈고, 또 이 필지, 여기 이 필지 보이시죠? 이 필지를 위해서 이 도로를 낸 거거든요.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그 건축물을 건축한 거예요. 그러면 여기를 맹주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, 이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낙찰받은 분은 아마 47억을 썼은 분은 이걸 그냥 싸게 살려고, 이게 맹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싸게 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제가 볼 땐 이분 입장에서는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이분한테 만약에 건폐율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요, 이분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양보를 해서 이렇게 도로를 조금 연결시킨다든가. 근데 건폐율 위반이 되면 이 도로 분할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지목이 되지만 이렇게 이게 한 사람 소유거든요. 이렇게요. 한 사람 소유인지 두 사람 소유인지 따로따로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된 거죠. 요렇게 요렇게 된 건데, 여기가 이제 전이 있고, 그럼 이분이 맹지를 탈출하시는 부분은 요 부분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요 부분,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. 사실은요. 누가 뭐 쉽게 사용수단을 내줄 필요는 없겠죠. 없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여기 1번 쪽 하나, 그다음에 2번 쪽 하나인데, 만약에 여기 2번 쪽도 이분이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. 지금 여기 건축물이 있잖아요. 이분이 이 필지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다 합쳐서 건축 허가를 듣겠다고 한다면, 건폐율이 만약에 내가 이분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분한테 판다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건폐율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. 건폐율 위반하면 매각이 분할이 안 된,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이 572의 1번지, 이분도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 세 필지를 합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,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분도 여기 도로내기가 쉽겠죠. 그래서 보면 정말 무섭다. 제가 그래서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분이 4억 6,800을 썼는데 0을 하나 더 붙였던지,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조금 약간 의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이분 생각이 맞다면 제가 엄청난 하수고요. 만약에 공을 하나 더 붙였다면 이분이 실수인 것 같고, 뭐 모르겠습니다. 이분이 잔금을 납부할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. 차순위가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면 이분이 낙찰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아주 이분은 그냥 앉아서 제가 볼 때는요 5억 이상 벌었습니다. 제 의뢰인도 조금 아깝네요. 감사합니다.